안녕하세요. 책 쓰는 한의사 전대성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책 쓰는 한의사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제 직업이 한의사다 보니까 댓글로 건강과 한방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몸을 관리하는 것과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맥상통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한방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경영하는 법에 대해서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 쓰는 한의사 채널은 오늘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의신문 인터뷰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의신문에서 인터뷰 제안이 왔었는데요. 인터뷰를 하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의원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한의원을 찾아야만 합니다.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기 위해서는 이 한의원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치료를 받고 이 한의원에 오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환자의 만족도라는 것은 단지 치료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의원에만 있는 특별한 아이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니드와 원칙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한의원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영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것을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우리 한의원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에서부터 생각하면 이 환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고 해답이 보입니다.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의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이유는 치료를 통해서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환자들을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우리 한의원의 치료를 받고 만족한 사람들은 또 다른 초진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런 소개는 선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의원에 만약 초진이 적다면 초진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초진이 만약 재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탈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치료가 잘 되어서 종결되는 경우보다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탈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영의 관점에서 한의원만이 가진 특별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게 되는 이유는 단지 몸이 아프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이죠.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현대의학보다는 한의학은 병 자체보다는 그 병이 그 사람에게 오게 된 원인과 생활습관, 환경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트리트먼트, 치료나 처치보다는 케어, 돌봄과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아플 때 내원했던 환자들에게 평소 안 좋기 전에 미리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정기적인 내원과 관리를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어떤 원칙과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적인 진료를 제공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의사는 진료를 하고 환자는 진료를 받는 수직적인 구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환자들 스스로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치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질병이 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자각하고 의사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알고 스스로 치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지요. 치료하고 만족한 환자들은 치료 후기를 받거나 소개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최대한 환자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를 도입해서 환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대신에 치료에 충분한 시간을 쏟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한 원내 메신저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 세세히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직원 모두 환자의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지 원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1대1로 환자와 소통하고 치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지요. 또한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업무 분장을 나눕니다. 매뉴얼을 통해서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비전과 미션 정립을 통해서 직원과 함께 한의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능력 있는 직원, 한의원에 기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도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한의원 경영에 있어서 투자와 비용 절감에서 어떤 균형을 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소저 원장님이 아닌 이상은 처음부터 큰 한의원을 운영하고 큰 투자를 하고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의원을 양수하여 시작하였습니다. 한의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늘 매출과 경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줄일 수 있는 경비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높이는데 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수익이 났을 때 내 통장으로 가는 비율을 일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의원에 재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투자한 비용을 통해서 더 나은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더 좋은 진료를 하게 된다면 그 혜택은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환자들도 반드시 원장의 그런 노력을 알아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새는 경비는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매월 경비 내역표를 작성하거나 비보험 재고표를 통해서 수익과 지출을 확인하며 새는 비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소 익힌 경영 마인드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순간들이 모여서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순간에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의원이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 힘든 경험들은 자산이 되고 다음에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책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또한 한의원에 갇혀있기보다는 다른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잘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의 틀이 끼어지곤 합니다. 한의원을 경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한의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100m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를 토하는 특발성 폐질환이라는 병에 걸렸었습니다. 당시 어느 대학병을 가도 낫지 않는 병이라고 했었는데 서울의 한 한의원에서 영양 부족으로 오는 병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소개해 주신 병원에서 철분제와 간단한 영양제를 복용하고는 어이없이도 쉽게 나아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의료인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졌었고 이후에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허중과 이재마 열풍이 불면서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의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한의계는 다들 많이 힘든 상황 같습니다. 한의학이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나이가 들면 결국 몸에 아픈 곳이 생깁니다. 평생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는 법이지요. 저는 앞으로 한의원들이 국민들의 1차 의료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입법을 위해서 목소리도 많이 내어야 할 것이고 각자의 한의원에서 긴 호흡으로 환자들이 한의학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진료하고 최대한 한의사들이 가진 진료의 장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원을 개업하고자 하는 예비 개원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의원 개업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의대에서 학문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의원을 열기만 하면 잘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의원도 포화 상태로 개원해서도 잘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원하고도 잘 되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탄탄히 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진료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해서도 늘 고민해야 합니다. 경영학이나 심리학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잘 되는 한의원을 참관을 많이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부원장으로 취직하더라도 본인이 월급을 받고 일하는 페이닥터가 아니라 대표 원장이라 생각하고 일하시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경험과 생각들이 모이면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공하는 개원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받을 수 있는 영감이나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한의원을 11년간 배우고 경영하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책이 개원 초의 경험을 반추하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개원을 준비하면서 실제적인 경험을 얻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면 말과 행동이 바뀌며 결과가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책이 독자분들께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의계는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묵묵히 1차 의료를 담당하면서 아픈 환자들을 보살펴주는 많은 원장님들이 계셨기에 어려운 와중에서도 한의학이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초음파가 인정받는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한의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우리가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분야는
참으로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 외에도 어떻게 하면 환자들의 삶에 한의학이 도움을 줄까 하고 생각해보면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미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의학이 인정받고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분야들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최근 자동차 보험에 대한 계약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보험회사에서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한의원은 발목 삐거나 허리가 삐끗할 때만 찾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의원이 해줄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씩 증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3만 명 한의계 동료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한의신문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앞으로 한의학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학으로 인정받고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에 대한 좋은 컨텐츠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책 쓰는 한의사 채널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대성한방TV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